네. 안녕하십니까. 우디필름 우디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 알파7 마크4를 맞추면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달 정도 알파7 마크4로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어땠는지에 대해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 소니에서 새로운 브이로그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ZV-E1이라는 카메라를 출시했는데 저는 물론 만져볼 기회도 없었고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구입한 이 알파7 마크4를 누구보다 느리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아내와 함께 9일 정도 후쿠오카 여행을 갔었고 4월달에는 2주 정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여행하는 김에 요즘에 여행 유튜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 알파7 마크4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뉴질랜드 영상도 이걸로 찍었고 중간중간에 DJI 포켓 2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밖에 없었고 대부분 이 알파7 마크4로 찍었습니다. 일단은 제 장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바디는 알파7 마크4이고요. 렌즈는 소니 파워줌 1635G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에 달려있는데 소니의 ECM G1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좀 욕심을 내서 필터 하나를 꼈는데 요 빨강색 필터 보이시죠? 이게 시네블룸 10%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프로미스트 계열의 느낌을 주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봤고 결과물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D 필터는 KNF ND2에서 400 이 ND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알파7 마크4의 디테일한 스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시한 지 2년 정도 됐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리뷰를 잘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스펙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분들의 유튜버를 보시면 되고 저는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 나는 메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재밌으면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파일 형식은 XAVC S 4K로 설정해 놓고 녹화 프레임 속도는 24p 녹화 설정은 포트2 10비트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은 S로그3로 설정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후반때 용량 관리를 잘해야 되고 색 보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편집할 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프록시 파일로 편집을 진행했고 색 보정도 따로 진행하면서까지 이런 세팅을 고집한 이유는 일단 여행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이국적인 배경을 보면서 힐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선명하고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세팅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시점에 새로운 카메라인 FX30이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랑 가격대가 비슷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카메라가 풀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는 광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드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팔 길이 안에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샷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넓은 화각이 필수이고요. 협소한 장소에 가거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때는 광각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크롭바디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화면이 크롭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출시가 2년 정도 지난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카메라를 고를 때 브이로그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카메라를 골랐기 때문에 이 풀프레임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α7C는 왜 선택을 안 했냐? 10피트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선택 안 했습니다. 아무튼 브이로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추천드리고요. 크롭바디로 브이로그를 찍으시려는 분들은 엄청 와이드한 광각 렌즈를 하나 갖고 계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엄청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볼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로닌 RS2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제가 카메라 가방에 넣어봤거든요. 진짜 어깨에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헬드 하면서 찍으면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디샷이라고 하죠. 그거를 액티브로 설정해 놓고 촬영하니까 진짜 뭐 잘만 찍으면은 짐벌을 사용한 앵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카메라 스스로가 이렇게 잡으려다 보니까 툭툭툭 튕기는 느낌이 있는데 편집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모드로 찍게 되면은 어느 정도 화면이 크롭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은 화각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스테디샷 모드를 액티브 말고 표준이나 끔으로 설정해 놓고 카메라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뭐 나중에 로닌 RS3 미니를 사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간단하고 간편한 셋업에서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를 활용하면은 마치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영상에서 네이티브 ISO를 세팅해 두면은 안 바꾼다고 했는데 브이로그 촬영은 조금 다릅니다. 뮤직비디오나 광고, 드라마 촬영은 조명으로 노출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ISO로 고정해두고 촬영을 하지만 브이로그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조명도 없고 노출도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브이로그 찍을 때는 ISO를 오토로 설정해둡니다. 그 대신에 ISO의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할 때 ISO를 50에서 128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Slog3로 설정해 두면은 ISO를 오토로 둬도 8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뭐 20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브이로그 찍을 때 그걸 언제 세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낮 야외에서는 이 ND 필터를 렌즈에 그냥 끼고 있습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ISO를 오토로 넣었을 때 어두운 촬영 환경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노이즈가 너무 끌을까봐. 그런데 백업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이 안 끌어서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촬영했습니다. 생각보다 노이즈 억제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촬영하는 거 예쁘게 찍히면 좋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안에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피부가 좋으면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소프트 스킨을 잘 활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런데 소프트 스킨 강도를 고로 설정해 두면은 너무 피부가 뭉개져가지고 인위적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중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피부가 괜찮으신 분들은 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다빈치 리졸브나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 플러그인을 돈 주고 사서 엄청 무겁게 후반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안에서 그런 설정들을 넣어주어서 후반에서 굳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반 과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소니 카메라 오토포커스를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미 소니 카메라는 오토포커스가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또 그걸 짚어줘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 오토포커스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의 촬영 피로도를 줄여줬다는 의미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업 촬영할 때는 제가 직접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포커스 풀러를 고용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직접 맞춥니다. 일단 포커스 풀러를 부르게 되면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모니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눈이 너무 아프고, 제가 이 포커스를 맞추느라
구도를 잘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은 포커스 나가면 진짜 이 숏은 아예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도에 신경을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소니 카메라 오토포커스가 저의 촬영 피로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찍을 때는 뭐 포커스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오토포커스는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소니 카메라 오토포커스에 감사드리며 촬영자의 삶의 질을 올려줬습니다. 오토포커스 만세. 그런데 여행 브이로그나 그냥 브이로그를 촬영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렌즈도 가벼운 걸로 맞추고 마이크 저거 지금 쓰고 있는데 마이크도 엄청 가벼운 걸로 샀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그냥 바디 자체가 약간 무거워요. 이 바디 그립감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한 손으로 들기도 편한데 제가 진짜 일본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찍었어요. 하나도 놓치기 싫다 해가지고 계속 찍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뼈 마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이 세 손가락으로 계속 파지를 하다 보니까 손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사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목도 아파요. 목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 빼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발열 이슈가 있는데 설정에서 자동 온도 끔 온도를 고로 설정하면은 20분 정도 연속으로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찍을 때 뭐 20분 이상 찍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발열 이슈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 마크4 카메라를 브이로그 촬영을 썼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은 무거운 거 빼고는 다 괜찮았다. 근데 여기서 무겁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일이 무겁다. 두 번째는 진짜 무겁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브이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브이로거들 중에 FX3랑 뭐 S3, 마크4 이걸로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존경스럽습니다. 이 무게를 견디면서 촬영하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겁더라도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 이 무게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